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제국, 오일머니의 인질이 되어버린 조직. 저 김준섭, 오늘 경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거대한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의 강력한 고발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의 잠재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아시아 축구연맹, 바로 이 AFC로부터 역사적인 이혼을 시작하려 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썩을 대로 썩고 조작으로 물든 낡은 체제에 맞서는 거대한 봉기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상 우리 모두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 봉기가 왜 필연적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위선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야만 합니다. 문제의 뿌리, 그 근원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AFC의 편파 판정, 이건 더 이상 의혹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월드컵 예선은 말이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널려있는 하나의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 바로 권력의 파렴치함입니다. 분명히 중립경기 방식의 집중 예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권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줬다고요? 그들에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고스란히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하고 시스템적인 부패 행위입니다. 심지어 이걸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시아 대륙 전체를 향해 지금 대놓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내는 자들에게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범죄, 추악한 경기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극의 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카타르와 사우디는 경기 사이에 무려 6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 그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팀들은 어떻습니까? 고작 사흘, 3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엿새와 사흘, 이 체력적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어드밴티지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각본이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일 뿐입니다. 자, 피해자들의 절규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라크의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오만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은 도대체 왜 그들에게 홈 경기장이 주어졌는가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받는 노장 감독들이 단순히 결정 하나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범죄 시스템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가 이미 참을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 동아시아 축구연맹 창설이라는 거대한 구상,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충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쌓여온 억압과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가 낳은 너무나도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십시오. 일본,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호주, 그라운드 위에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축구의 얼굴입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키고 성과를 내고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동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AFC의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회의실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는 서아시아에서 흘러나오는 그 거대한 오일머니의 힘 앞에 처참히 묵살당하고 짓밟혀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그들에게 유리하게 울렸던 편파적인 휘슬 소리, 오직 중동 팀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여졌던 말도 안 되는 챔피언스 리그 일정들, 그리고 밀실에서 그들끼리 결정해버린 수많은 불합리한 결정들까지. 결정권은 그들이 주고 영광의 짐은 우리가 짊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고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이 분리 구상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무려 2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정몽준 명예회장께서는 그 놀라운 해안으로
이미 20년 전에 이 모든 균열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만약 HFC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속에서부터 썩어 붕괴할 것이라는 등골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월드컵 본선 티켓이 고작 4.5장이었습니다. 섣불리 분리를 외쳤다가는 그 몇 장 안 되는 티켓을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의 목을 조르는 자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8.5장, 여러분, 8.5장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에 주어진 티켓이 무려 8.5장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있던 무거운 족쇄를 단번에 풀어버린 열쇠이자 혁명의 마지막 방아쇠입니다. 티켓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장 큰 장벽과 공포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강호들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받을 걱정 없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요, 요구가 아닙니다. 이건 통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되찾아야 할 정당한 권리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혁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연맹을 창설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낡은 체제에 대한 단항이 아닙니다. 이건 폐허 위에서, 오염되지 않은 토대 위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어쩌면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진정한 창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수들이,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팀들이 더 이상 서아시아 심판들의 국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말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선수들의 회복 시간과 공정한 경쟁만을 고려해서 짜여진 합리적인 일정 속에서 뛰게 되는 미래를, 그 지긋지긋하고 불합리한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선수들이 오직 축구, 바로 그 자체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단지 우리 같은 강팀들만을 위한 혁명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잠재력으로 들끓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처음부터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시스템 속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제2의 박지성, 제3의 손흥민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부자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강한 축구 생태계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움직임은 저 멀리 스위스 취리히에 앉아있는 FIFA의 구태의연한 관료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도 등골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만약 대륙연맹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균형을 잃는다면 회원국들은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려주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것을 이번 사태가 전 세계에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축구계의 낡은 질서를 향해 던지는 역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의 본질은 더 이상 몇몇 잘못된 결정 따위가 아닙니다. 문제는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버린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건 분열과 반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썩은 것을 도려내는 위대한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FC는 아시아 축구라는 건강한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 바로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저없이 지금 당장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위대한 혁명은 결코 대한민국이나 일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동의 어두운 밀실에서 거액의 수표로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더러운 판이 아니라
오직 선수들의 재능과 땀, 그리고 노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진정으로 공정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아시아 축구 전체의 미래를 건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낡은 시스템의 실패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아시아 축구를 위한 더 새롭고 더 공정한 질서가 분명히 탄생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